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가적 위기에 대비한 적신호를 발령하고 나서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심지어 시진핑의 발언 한 대목 한 대목마다 위기의식과 함께 불안감마저 팽배하다는 점에서 이 시진핑 3기 출범 3개월여 만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31일 일면 머릿 기사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전날 중앙국가안전위원회를 열고 큰 바람과 경랑, 심지어 모진 풍파까지 중대한 시련에 대비하라. 그러면서 임박한 위기에 대해서 적신호를 발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안전위원회는 중국판 확대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지난 2014년 4월 시진핑 주석이 집권 후 당 중앙에 신설한 1급 위원회이고요. 국가안보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막강한 권력기구입니다. 이런 시진핑 주석의 위기의식과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상황 판단은 미중 간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경제적 디커플링 또는 디리스킹이 강화되고 또 3년간의 제로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에도 경제 회복이 상상외로 둔화되면서 심각한 사회 불안 그리고 위기가 도래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지금 중국 내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지만 완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지방 정부들의 부채를 감히 덮고 넘어가기에는 벅찰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이런 기술 발전을 독려하고 있지만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담 등 이런 중국 안팎의 위기가 이미 선을 넘고 있다고 판단해서 위기 징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인민일보는 이와 관련해서 이날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국가 안보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종합체제를 완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시간 모니터링, 적시에 적의경보하는 콤비네이션 펀치, 그러니까 조합권을 갖추라 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이 이렇게 적의경보체제를 강조한 것은 당연히 사전 위기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입니다만은 사실 그런 체제 자체가 그동안에 중국이 안고 있는 최대의 리스크 중에 하나였다는 점에서 과연 시진핑이 뜻대로 작동될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중국 내 국가 운영 체제 자체가 시진핑 보고용 또는 시진핑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한 심기 경호용 보고들이 넘쳐났고요. 이에 따라서 어떠한 위기가 발생해도 오히려 이를 조작하고 덮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번 국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이 기구를 사실상 확대했다는 겁니다. 시 주석은 이날 기존의 리창 총리와 자오러치 전인대 위원장 외에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상무서기까지 3인 부주석 체제로 확대 재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 명보는 31일 국가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강조한 국가안전위원회의 이 차이치가 세 번째 부주석을 맡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깜짝 인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차이치는 시진핑 3기 출범 시에 서열 5위인 중앙서기처 제1석에 뽑혔습니다. 선전과 이데올로기를 담당하고 당의 일상 운영을 책임지는 서기처를 총괄하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이 차이치가 시진핑 3기 수뇌부에 발탁된 건 숭배에 가까운 충성심 덕분입니다. 미국의 소리는 하이에 시진핑 지켜세우기는 마오쩌둥 숭배 수준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차이는 시진핑 이콜 인민영수 만들기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차이치는 20차 당대회 개막 이튿날 베이징 대표단 토론에 참석해가지고 시진핑 총서기는 신시대의 전당, 전국, 강민족 인민의 길잡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중심으로 추대하는 인민영수라 그러면서 지켜세웠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연설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 적은 사람이 차이치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석상에서 그는 시진핑이 곧 당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당의 핵심은 시대의 호소이며
인민의 소망, 역사의 선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를 과학적으로 이끄는 것은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 그러면서 시진핑 사상은 깃발이자 방향, 신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진핑에 충성하는 이가 바로 차이치라는 겁니다. 그런 차이치를 국가안전위원회에 배치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한번 목표를 세우면 인정사정 없이 밀어붙입니다. 19차 당대 직후인 2017년 차이치는 베이징 외곽의 이주 노동자, 그러니까 농민공들을 강제 퇴거시켜서 거센 반발을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도시정비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기층 민중을 대하는 데는 진짜 총칼을 빼들고 칼에 피를 묻히듯 눈에는 눈으로 대응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게 그의 철거 지침이었습니다. 차이치가 이렇게 강공을 펼친 것도 바로 시진핑 주석이 지시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 기간에 베이징 외곽 순위구 리차오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시진핑 비서실에서 미국 대통령도 와 있는데 이런 화재를 보여줘야 되느냐 하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8일 뒤에 또다시 남부 다신구 농민공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서 1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차이치가 나서가지고 화재 예방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 하층민 정리 작업이라고 명명한 대규모 빈민촌 철거 작업을 밀어붙였습니다. 하루도 안 돼가지고 시내 135개 구역에 중장비가 들어닥쳤습니다. 혹한기를 앞두고 농민공 10만 명이 하룻밤새 거리로 내몰리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 하는 원성도 높아졌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SNS상에 나도 하층민이다 하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질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차이치의 돌격 정신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은 무사히 치러졌고 이로 인해서 시진핑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런 차이치는 인터넷에도 능합니다. 지방 근무 당시에 그는 100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SNS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친근하게 대중들과 소통한다고 해서 차이삼촌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치가 지난 2012년 당이 권력을 공고히 하려면 인터넷 세상을 전쟁터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당에 의한 인터넷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2014년에는 국가안전위원회 판공실의 부주미였던 차이치의 건의로 시 주석은 인터넷 안전위원회를 꾸리고 직접 위원장을 맡습니다. 2017년에는 사이버보안법을 시행해서 검열과 통제 강화에 기초를 닦았습니다. 차이치는 지난 2015년 7월 9일 대대적인 인권 변호사 체포 작전을 마쿠에서 지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만큼 피도 눈물도 없고 오직 시진핑의 안위만 24시간 생각하는 인물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이치가 국가안전위원회 핵심 인물로 참여한다는 것은 앞으로 대대적인 공안 드라이브가 펼쳐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사실상 국가안전위원회에서 리창 총리와 자오러지 전인대 위원장은 그저 형식적인 참여자이고 이 국가안전위원회를 사실상 차이치가 전면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시진핑 주석이 이날 정치 안보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시진핑은 정치 안보를 확실하게 잘 수호해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정치 안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안정적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4년 그리고 2018년 공개된 두 차례 국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정치안보는 국가안보의 근본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실 시 주석이 말하는 국가안보 개념은 일반적인 국가안보 범위 이상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14년에 정치안보, 국토안보, 군사안보, 경제안보, 문화안보, 사회안보, 과학기술안보, 정보안보, 생태안보, 자원안보, 핵안보 등 모든 국가안보 시스템을 건설하라. 그러면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국가안보에 포함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이 굳건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모든 국가 경영 체제를 공산당 중심으로 운영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 데이터와 인공지능 안보 거버넌스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국가안보 법치 건설을 추진하며 국가안보 교육을 강화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에 양회에서 당과 정부 기구 개편안을 통과시키면서 인공지능 산업의 기초 자원인 빅데이터 관리를 책임지는 국가데이터국을 신설했죠. 또 사회치안과 정보기구를 총괄하는 중앙사회공작부를 신설했고, 스파이 행위를 폭넓게 확대 정의한 반간첩법을 개정해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이 이 국가안전위원회에서 행한 연설은 중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게 만듭니다. 이미 중국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를 문제점 해결을 통한 긍정적 해법이 아니라 그 위기로 인한 중국 내 혼란을 공안통치, 공포정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섬뜩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중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됩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